네, 마약 유통의 본거지로 의심받고 있는 클럽 버닝썬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내일은 모발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된 이문호 대표가 경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되는데요. 네, 경찰은 마약 유통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김희진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버닝썬 이문호 대표 두 차례 이제 참고인 조사를 받고 내일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게 되는데 그동안 마약 투약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을 해왔는데 모발에서 검출이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버닝썬 이문호 대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그 버닝썬 내 동영상, 성관계 동영상 유포라든지 또 미성년자 출입과 관련된 뇌물 사건 등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모발에 대해서 마약 성분 검출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실시했는데 모발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문호 대표가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범죄가 굉장히 중대하고 지금 버닝썬 내에 여러 다른 마약과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대한 점 때문에 충분히 구속 수사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또 한 명의 인물이죠. 중국인 직원 애나 역시 마약류 검사를 받았는데 이 결과 일부에 대한 회신을 했다라고 합니다. 보통 공개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애나라는 인물은 그 마약과 관련된 일단 유통책으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는 인물인데요. 마약 범죄의 특징은 단순히 마약을 투여하는 자보단 마약을 유통하고 또 영리를 취득하는 자들이 훨씬 더 범죄의 그 중대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좀 더 본격적인 수사를 하기 전에 다시 재소환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애나의 자택에서 찾아낸 그 일부 마약 성분으로 보이는 것들이 실제 마약이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마약 유통 경로로까지 수사가 확대가 되고 있는 거군요. 이제 가수 승리에 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성접대를 알선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제 카카오톡 대화 내용 확보에 나섰다고 합니다. 추가 소환 가능성도 나오고요. 이 부분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 빅뱅의 가수 승리 같은 경우에는 해외 투자자 유치를 위해서 자신의 그 생일 파티 때 그 투자자들에게 이제 성매매를 지시하는 듯한 그런 카톡 문자를 보냈는데요. 승리 측은 자발적으로 경찰 조사에 임하면서 자신의 이러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카톡을 보낸 적이 없고 실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경찰 측, 수사기관 측은 실제 그 카톡이 어떻게 확보가 됐고 그 내용이 진위 여부가 어떤지 확인을 해서 추가적으로 승리를 재소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승리 같은 경우에는 3월경 군입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수사에 좀 더 빠르게 진척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수사와 군입대가 같이 맞물리게 되면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 겁니까? 민간인 신분에서 일단 수사를 받게 되고요. 군 입대한 이후에는 군 당국에 의해서 계속 수사가 진행되게 되는데 아무래도 군인이라는 신분이기 때문에 사회에서의 일반인보다는 좀 더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버닝썬 수사가요. 사실 맨 처음에는 폭행에서 시작이 됐다가 마약, 경찰 유착까지 번지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글쎄요 뇌물 탈세 혐의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라는 시선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좀 번질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클럽 버닝썬 사태 같은 경우에 정말 전입가경인 것 같습니다. 지금 수사가 진행될수록 애초에 시작된 범죄보다 훨씬 더 많은 범죄들이 드러나고 있고요. 특히 마약이라든지 성범죄, 게다가 이제는 수사기관이나 세금 관련된 그 유착까지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끝을 지금 모르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구속된 버닝썬 직원이 클럽 고객을 상대로 이제 성형외과 알선까지 했다는 의혹도 제기가 됐는데 성형 브로커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법률상에 이제 어떤 점이 문제가 되고 어떤 정도에까지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그 의료법상 그 의사에게 병원에게 돈을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환자를 알선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소위 말하는 브로커라고 하는데요. 브로커가 중간에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게 되면 그 의료인들은 자신의 실력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경제적 덕가를 얻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브로커에 의해서
의사가 결정되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예. 또 브로커에게 지급되는 그 돈이 다시 또 환자에게 고스란히 건네지는 부담이 되는 그런 불합리함이 발생하기 때문에 의료법상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버닝썬 외에 또 다른 클럽 아레나와 관련돼서 지난해에 폭행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초동 수사가 좀 부족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다시 재수사에 들어갔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디서부터 다시 수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까? 네, 그 사안과 관련돼서 클럽 아레나에 그 한 고객이 들어갔다가 그 종업원에 의해서 가드라고 하는 예. 보안 요원에 의해서 폭행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 전치 8주의 상해를 입게 되는데 아주 중상해죠. 그런데 그 피해자가 경찰 파출소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파출소에서 지금 그 현장에 출두를 하고 나서 실제로 조사를 하는데 가해자가 가드라고 하면 그 아레나 내에 종업원이라고 하면 안에 들어가서 실제 가해자를 찾는 등 수사 행위를 했었어야 하는데 실제로 밖에서 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밖에서 사실관계만 확인하는 정도만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 실제 초동 수사가 참으로 미비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예. 다시 수사를 한다고 하면 파출소가 아닌 경찰서 측에서 가해자 자체를 수색하는데 수사에 그 동원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런 일들 때문에 이제 경찰에 대한 도덕적 해이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런 와중에 성매매 단속을 담당하는 현지 경찰이 신분을 감추고 오히려 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려다가 체포가 된 사건이 생겼다고요? 네, 그 참으로 황당한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예. 이 경찰관 같은 경우에 실제로 화성 동부경찰서 그 생활보안과에서 근무를 하던 시절에 그 생활보안과에서 하던 일이 뭐냐면 불법 음란 단속 업체들을 단속하거나 예. 불법 오락실을 단속하는 일을 했던 업무를 했던 경찰입니다. 그런데 예. 자신의 이런 신분을 숨기고 오히려 바지 사장을 내세워서 본인이 직접 이런 불법 업체를 운영한 아주 황당한 사건입니다. 예. 근데 이 차량에서 현금 그것도 6천만 원이나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이 돈의 출처 역시 좀 밝혀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돈이 일단 어디서 나왔고 그 현금으로 마련한 돈들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일반적으로 경찰들은 혼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보통 2인 1조로 많이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예. 실제로 그 주변 관련 경찰관들도 그 보통 어떤 일들을 하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이 해당 경찰관 외에 다른 그 상급 경찰관이라든지 주변 경찰관들한테 이러한 돈이 흘러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명백히 조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예. 말씀해 주신 이런 조사들을 다 해봤을 경우에 만약에 지금 의심되고 있는 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어떤 혐의를 좀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까? 일단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로 중형에 처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 경찰관 내부에 또 제재 관련된 또 내부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 제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버닝썬과 관련된 각종 의혹들 그리고 경찰의 비위는 계속해서 수사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엔 좀 다른 얘기인데요. 부산 광안대교와 충돌 사고로 인한 러시아 화물선 선장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이제 잠시 뒤에 열리는데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보니까 음주 운항을 한 것으로 좀 밝혀진 것 같은데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그래서 위드마크 공식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되냐면 예. 그 술을 마신 시간과 시간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음주를 했었을 때 음주 측정 수치와 그다음에 그 사람의 몸무게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조사를 해서 과연 음주 시점이 언제인가를 밝히는 건데요. 예. 이 사건 같은 경우에 그 러시아인 선장은 자신은 광안대교와 부딪히는 이 사건 이후에 음주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경찰에서는 물론 그 음주 후에 광안대교와 부딪히는 이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았고요. 그래서 지금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서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음주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람이
사람이 러시아인이기 때문에 예. 도주 우려 가능성도 매우 높고요. 예. 또 범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구속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구속이 된 이후에 이 러시아인에 대한 글쎄요 조사라든가 앞으로 재판, 기소 여부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네, 그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속인주의를 취해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만 처벌권을, 형사권을 갖고 있지만 예.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든지 대한민국의 법익을 위해서는 속지주의를 택해서 그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형법에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과 동일한 절차에 의해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될 거고 예. 그 범행의 경중에 따라서 그 처벌이 판단되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위드마크를 통해서 규명한 음주 사실 여부도 법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지금 부인하는 것 자체가 음주 운전 후에 과연 이 범행을 저질렀는지 그 전에 범행을 저질렀는지 부분이 지금 다투어지고 있는데 위드마크 공식은 상당히 신빙성이 높고 예. 물론 그 러시아인 측 변호인께서 변호를 열심히 하시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객관성이 명백하게 뛰어난 그런 수사 기법으로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각종 사건 사고 소식 김희진 변호사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